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 행동의 동기, 즉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롬의 기대 이론의 기본적 구성 요인과 모형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대와 그리고 수단성, 그다음에 유의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대라는 건 뭐냐면 노력하면 요구되는 수준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수단성은 뭐냐면 자신의 업적에 바라는 업적에 이르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럼 유의성은 일을 완성하면 그 결과로 나에게 어떤 가치의 보상을 얻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유의성을 브롬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기대 이론의 기본적 구성 요인으로서 그 모형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가 이런 것들의 확률은 되어 있는지 해서 노력과 업적으로 통해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이제 어떤 그 칭찬이나 상여금으로서 어떤 기대 이론에 대한 것들을 그 성과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브롬 기대 이론에 대한 그런 모형은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서 이제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의 욕구의 5단계서를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한 그 심리학 이론인데 이 이론의 주요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잠을 자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성욕 같은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가장 생리적 욕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상위 욕구를 추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생리적 욕구가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그 다음에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죠. 직업의 안정이라든가 건강, 재산,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것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 이제 이런 안전의 욕구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든지 친구, 그 다음에 이 연인 관계 등 대인 관계에 대한 욕구를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성취, 명예, 지위 등과 관련된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가장 상위의 욕구에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 집단이라든지 어떤 그 모이는 그러한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은 조금씩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아실현의 욕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어디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특징을 보면 상위 욕구보다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4단계, 1단계에서 4단계는 결핍 욕구, 5단계는 성장 욕구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욕구의 강도와 순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1단계가 이제 1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가서 이제 이게 상위 단계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이론은 그 인간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상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이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로 제1단계는 말씀드렸듯이 생리적 욕구죠. 제일 우리가 요구하죠 하는 그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성욕을 포함한 이것이 제1단계의 생리적 욕구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 그 제일 높은 단계까지 욕구 단계 이론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욕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도파라고 하는 그 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EGR 이론 알도파는 그 여러 가지 그 욕망과 어떤 그 욕망에 미치는 영향과 욕망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상호관계를 밝히려고 했었는데 욕구 충족하고 욕구 좌절이라고 해서 욕구가 충족되는 면만이 아니라 만족되지 않는 어떤 그 현상도 설명을 합니다. 조금 좀 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조금 자, 글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알더파의 EGR이라고 하는 이론은 이 알더파는 만족이 욕망에 미치는 영향과 또 욕망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서 상호관계를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먼저 어떤 것을 행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얻는지 또는 이런 것을 바꿔서 얘기했을 때 만족이 욕망에 미치는 것 또는 욕망이 어디에 만져요? 거꾸로 만족에 미치는 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알도파가 이제 연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매슬로우의 알도파 욕구의 요걸 합쳐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걸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합쳐져서 비교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충족하고 욕구 좌절이라고 있어요. 프로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욕구가 충족되는 면만이 아니라 만족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알더파의
그러니까 메슬로우와 알더파의 욕구 위계를 한번 저희들이 따라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메슬로우의 아까 말씀드렸던 5단계가 있었죠. 제일 하위 단계와 제일 상위 단계. 제일 상위된 거는 자아실현을 요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자고 마시고 뭐 어떤 성욕에 대한 성에 대한 문제들까지 메슬로우가 이렇게 단계별로 쭉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위계 비교를 보면 어떤 생리적 요구부터 지금까지 올라가는 고차원까지 자아실현까지는 고차원이에요. 그래서 알더파가 얘기한 성장 욕구부터 생존 욕구까지.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올라가는데 관계 욕구도 메슬로우가 얘기한 요것에 대해서는 관계 욕구로 그 다음에 자아실현에서 자기 존중까지 이것을 성장 욕구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만족과 욕망에 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족에 대해서 그 욕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메슬로우와 또 알더파에 대한 욕구 차원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만족과 욕망에 대한 관한 관계는 어떤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과 욕망의 관계는 여기 나와 있네요. 만족과 그 다음에 욕망에 관한 관계. 이 만족과 욕망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상호 의존성이 있어요. 만족과 욕망은. 그 만족은 종종 그 욕망의 충족에서 비롯되고요. 욕망이 충족될 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만족은 내가 만족하는 것은 욕망에 충족해서 비롯되죠. 여러분들이 좀 만족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욕망의 충족에서 더불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충족될 때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상호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모든 욕망이 충족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과 욕망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어떤 그 성적 만족과 욕구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트너에 대한 성적 요구는 남녀 모두의 성적 만족도의 주요 긍정적인 예측 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성적 욕구와 여자의 성적 욕구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성적 만족도의 주요 긍정적인 예측 요인이 되는 것은 남자가 그러니까 욕망을 만족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욕망을 충족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만족과 욕구의 관계는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성적 욕구와 만족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성적 욕구와 만족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남녀가 서로 만족을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적 욕구와 만족도예요. 남자가 성적 욕구에 대한 어떤 그것을 채워줬다면 만족도는 이루어지겠지만 서로 그 여성하고의 관계는 다르다. 이 말씀은 좀 이 말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조금 여러 가지 좀 깊은 내막을 얘기를 해야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너의 성적 욕구는 파트너라는 건 상대를 얘기해요. 남녀 모두의 성적 만족도의 주요 긍정적 예측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욕망이 충족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욕망이 충족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과 욕망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데 그것은 성적 만족과 욕구의 관계가 되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 만족도의 주요 긍정적 예측 요인인데 이것은 파트너에 대한 성적 욕구는 남녀 모두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차와 맥락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차와 맥락. 욕망과 만족의 관계는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성별이라든지 또 관계 유형이라든지 문화적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있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과도한 욕망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만족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와 욕망 조절이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과도한 욕망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너무 그 오버되게 되면 큰 그 어떤 그 더 나쁜 결과를 추구하게 돼서 여러 가지 그 사건도 나게 되고 또 사건 사고가 이제 많이 질비하게 나타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동력을 통한 것, 예를 들면 완전한 만족은 성장과 발전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은요. 그래서 적절한 불만족은 또 이것을 말을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적절한 불만족은 개인과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전의 동력은 이런 것이죠.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만족은 성장과 발전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는데 만족과 욕망은 개인적 또는 관계적, 사회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런 것을 접근해야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과 욕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만족과 욕망에 대한 형평성을 좀 찾으면요. 이런 것들이 완전한 어떤 성장 동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의 것은 보면요. 만족은 뭐예요? 첫째, 만족은 하위 욕구가 만족될 때 상위 욕구로 진행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퇴행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하위 욕구로 퇴행되어야 더욱 더 중요하다 이런 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욕망의 강도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욕망의 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어떤 물질 인간관계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 욕구라고 하는 거는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욕구의 변화. 욕구의 변화는 합리적이고 합리는 변명, 합리화를 통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심리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퇴행은 욕구의 변화의 퇴행은 자기의 처지나 지위, 연령 등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욕구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또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작하고 점차 고차원적인 욕구로 발전한다. 그래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에 있어서 5단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기 위해서 수렵 채집을 하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을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로부터 전환이 되는 이때를 우리가 안정을 위한 욕구다. 그리고 사회 기속의 욕구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명예와 존중의 욕구. 현대 사회에는 이렇게 이제 욕구의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수렵 채집의 시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현대 사회에 맞는 명예 존중의 욕구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존중에 대한 욕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욕구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혁명은 사회 기속 욕구를 충족시켰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자아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희생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의 변화는 사회 구조와 기술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며 이는 사회 발전과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보화 혁명, 사회 기술 욕구를 충족시켰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자아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희생보다는 자신을 희생하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욕구 변화는 사회 구조와 또는 기술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이런 사회 발전과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퇴행, 욕구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합리화하고 퇴행, 자기의 처지나 지위 연령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퇴행,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할 때 나이값을 못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자기나 처지나 지위 연령 등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퇴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욕구의 변화는 합리화, 퇴행, 고착, 체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잠시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욕구의 변화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합리화, 퇴행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착과 체념. 고착과 체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착은 픽세이션이라고 그래서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있죠. 고착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행동을 계속하여 행하는 것을 이제 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고착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만의 독특한 행동을 계속해서 행한다. 이것을 고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중에서 하나가 고착이다. 그 다음에 체념이 있습니다. 이 체념은 목표 달성의 희망을 잃고 현실의 상태로부터 도피하려 할 때 일어나는 소극적인 어떤 현상이다.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고착과 체념이 있는데 또 여기에 이제 공격과 보상, 그 다음에 회피라는 거, 회피. 이런 인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서 고착과 공격과 보상, 회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